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어땠어요? 20거래 연속 메타가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뭐 아프죠. 아파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팔란티어도 조금 아프고. 팔란티어도 아프고 예. 메타도 아프고. 제가 사실 그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투자했을 때 좀 제가 이제 결혼 전이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 제 수중에. 그거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 그 가지고 있던 그 자산 중에서 자산 중에 상당 상당한 부분을- 비중으로 제가 메타에 투자를 했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때 당시에 보면 한 4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4배? 네. 4배요? 4배. 자산 가치가 지금 4배가 오를 수 있었는데 4배가 오를 아파트 수 값도 있었죠. 4배가 오르기 힘들거든요. 내 자산이 네. 4배가 오를 수 있었는데 승용차 하나는 못 샀다. 이 정도. 그 규모가 승용차인데 예. 이 승용차도 뭐 막 2억 5천짜리 그건 승용차라고 부르진 않죠. 그럼 보물이라 부르죠. 네. 네, 하여튼 뭐 그때 당시는 그랬는데 지금은 영영 떠나갔기 때문에 네. 그래도 메타라는 그 자체가 오늘도 제가 뉴스를 좀 준비했는데 네. 또 좋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예, 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네. 그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자, 오늘 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맵을 한번 볼까요? 네. 맵을 한번 보게 되면 메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예, 메타의 지금 최근에 어마어마한 상승률 때문에 어디서 팔았어요, 우리 박 팀장? 야, 진짜 어디서 팔았냐고요? 고기? 여기서 좀 위에?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그래서 188불. 200불 넘어서. 이 188불에 사서 204불에 팔았나? 지금 아니 미국 주식을 이렇게 단타를 친다고요? 그때 근데 제가 이걸 제가 버텼어요. 요걸. 그때 당시에. 이걸 버텼습니다. 잠깐. 근데 제가 그 뒤에 진짜 썼던 게 아니었군요. 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88불이니까 여기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이게 지금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1년 반이에요. 페이스북이 망했다. 이제 맞아요. 앞으로 페이스북은 끝났다. 희망이 없다. 예, 그리고 뭐 많은 법원에서 뭐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샀을 경우에 188불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요거까지 버텼어요. 100불이 깨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보게 되면 마이너스 뭐 60%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버티기가 사실 이게 항상 사람의 주식하는 심리가 마이너스 될 때 다 버티고 예. 딱 원금 돌아오면 맞아. 팔아.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나서 이제 주가가 저렇게 올라요. 맞아요. 그리고 재미난 게 뭐냐면 이게 그때 당시 좋지 않다가 이게 나오는데 지금 이 차트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우리가 뭐 물론 대내외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술적으로 우리가 또 분석을 좀 한번 해보잖아요. 차트로서. 자, 그러면 이 전고점, 전 저점이죠. 요 전고점. 깨고 내려가는데. 이걸 깨고 내려가고요. 어떻게 버텨? 더 심각했던 부분이 이걸 깨고 내려갔었어요. 또. 전전 거 저점. 예, 2019년을 또 깨고 내려가니까 저게 코로나 때. 이거 정말 망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그땐 뭐가 없었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도 해석을 해도 야, 이거 뚫고 내려가는데 또 거래량이 터졌어요. 야, 이거는 정말 회복하기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었던. 근데 저는 버텼거든요. 굳건히 그걸 버텼다. 근데 너무 이제 공포가 너무 엄습해 오다 보니까. 저가면서 안 했어요? 네? 비중학 때. 그때 제가 너무 이제 워낙 처음에 비중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가 중요한 겁니다. 현금 확보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었던.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팔고 나서 주위에서 어마어마한 또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아니, 야, 메타가 이제 시작인데 왜 팔고 있냐. 그러니까 근데 저걸 버텼기 때문에 또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원금 회복한 것만으로도 마음에 충분한 그렇죠. 위안이 됐어. 이렇게 될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메타를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700달러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 모멘텀은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메타에 지금? 뭐 광고 수익 좋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네. 뭐 AI 관련해서 메타가 투자는 많이 하는데 뭐가 이렇다게 내놓은 게 없잖아요, 지금. 뭐 라마도 있고. 라마? 네. 뭐 물론 제가 아직 뭐 오픈 소스로 제공했지만은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오픈하진 않았어요. 완전히 오픈하지는 않았지만 그 라마라는 그런 생성형 AI에서 그래도 다른 AI 기업들과 맞춰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어떤 최전방 공격수 중에 한 명이죠. 네네. 메타가.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또 준비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메타도. 예, 그렇죠. 그 외에 또 광고 수익 자체가
과거에는 좀 줄어들 것이다 또는 뭐 활성 이용자 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또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뭐 여러 지금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AI 시장에서 지금 메타의 역할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 외에 많은 하드웨어적으로도 지금 진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시장의 모멘텀들이 좀 메타에 많이 좀 들어가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지금 벌고 있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메타의 지금 PR 자체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포워드 PR이 25배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금 혁신을 이끌고 있는 여러 이제 메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워드 PR 자체가 25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최근에 뭐 이런 부분은 주가에 그대로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돈도 잘 벌고 있고 네, 앞으로 나올 혁신에 대해서도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완전히 이제 트럼프 쪽에 약간 뭐랄까요? 최측근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막 내놨잖아요. 정치적 행보까지 네,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나도 깨졌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내가 라인을 잘 타야 되겠다. 그러한 굳은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줄타기까지. 예, 마크 저커버 저랑 이제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나이 때 그럴 수 있거든요. 라인 잘 타야지 이거 안 하다가는 큰일 난다. 그 전까지는 내가 무슨 내 일만 잘하면 되지 했는데 이제 사회생활에 그렇죠. 대한 쓴맛을 좀 본 거죠. 물론 저와 이제 지갑의 두께는 완전히 다릅니다만 뭐 생각은 아니 비슷할 지갑 수 두께는 있다. 같을 수 있어요. 단위가 달라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이제 공이 좀 많이 붙어 있고. 지갑이 없으시겠죠 아마. 자,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예. 자 제가 지금 뭐 이런 메타 얘기를 얘기만. 했었는데 메타 얘기했는데 자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 한번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2.63% 상승했고요. 애플 1.27% 상승. 그리고 좀 개별적으로 움직였죠. 개별적으로 좀 움직였고 메타가 1.11%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빅테크 중에서는 이렇게 세 기업이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외에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작은 기업들, 특히나 러셀 2000 지수들은 좀 크게 빠졌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를 보게 되면 다우존스 0.37% 하락했고요. 나스닥 0.41%로 상승 마감했고 S&P 500 0.01% 예, 거의 뭐 보합권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러셀 2000 지수가 0.08%인데 뭐 일부 크게 시세를 줬던 종목들은 크게 빠지고 여전히 이렇게 변동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셀 2000 지수 최근에 중소형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충분히 있으실 것 같은데 장 시작엔 좋았다가 이제 크게 빠지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회복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러셀 2000 종목들도 상당히 꽤 있었고 그런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예, 있는데 뭐 러셀 2000 지수가 지금 최근에 큰 변동성을 주다 보니까 뭐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네.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휴장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휴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쉬고 나서 여러 이제 또 실적 이벤트가 또 뒤에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도 제가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실적 발표 기업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마감을 해서 이번에 미국 시장의 실적 발표 기업들이 약 한 70%에서 75%가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남은 기업들 보게 되면 지금 13F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13F에 또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월가의 투자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중국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들이 막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뭐 리비안이나 유니티와 같은 이러한 과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했던 종목들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실적 발표도 있는지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F 작년 4분기에 도대체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았나 이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은 여러 이 13F를 확인하는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웹사이트들이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한 두세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이트가 좋은지 각자
예, 판단하셔서 오늘 방송 끝나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무엇을 사고 팔았는지 하나씩 다 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뉴스를 한번 보게 되면 애플이 저 비전 프로에다가 또 AI 기능을 도입한다. 그러니까 애플 인텔리전스를 도입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금 조달 확장에 나선 피규어 AI.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뜨거운 상황인데, 이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기대감이 물씬 들어가 있는 상태고, 네. 많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 자체에서 자금 조달이 지금 많은 펀딩 라운드가 이제 펀딩 라운드가 이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시장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피규어 AI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장 가치를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타도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에 진출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해서 오늘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볼까요? 네, 지수는 뭐 여전히 이제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일부 좀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막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 또는 완화가 된다라는 기대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종전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여러 지정학적인 어떤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지수들이 지난 금요일은 조금은 일부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맵도 앞서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과열에서 일부 좀 안정이 된다라는 경기 지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여러 소매 판매에 관련된 경기 지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CPI 또 PC도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많은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러한 데이터에 따라서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좀 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4.54에서 지금 4.47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10년 국채 금리가 또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에 유가가 일부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WTI 기준으로 70.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왔습니다. 예, 1,443원에서 1,439원. 지금 조금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1,430원대로 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도 109까지 올라갔던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6.5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지금 오른쪽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박스권 하단 밑으로 좀 뚫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일부 조금은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보시게 되면요, 지금 바이두도 이제 화요일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최근에 어마어마한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알리바바. 네. 알리바바가 지금 목요일 프리마켓에서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외에 많은 이제 중소형 중국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리비안이라는 기업들, 그리고 유니티 이런 기업들도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는 이제 중소형 기업들로 위주로 아마 조금은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인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아마 실적 발표가 언제인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중국 기업들 그리고 중소형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데이터인데,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가장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저는 어찌 보면 이 표가 그냥 한 번에 또 대변하지 않을까, 보여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지 한번 지금 현재 보여주세요. 위치가요. 이게 지금 요 녹색깔, 네. 이제 색깔이 약간 좀 구분이 좀 안 되고 네. 있긴 한데, 요 녹색깔로 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여기입니다. 예, 저기 2025년 1월 달 이렇게 2월 달이죠.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1월까지의 CPI가 발표가 나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은 과거 요 까만색 선이 이제 1970년대, 그러니까 폴 볼커 시대 때의 인플레이션의 어떤 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기간을 그냥 똑같이 차트로 옮겨 놓은 거군요. 그때와 똑같이 지금 차트를 지금 기간을 똑같이 지금 놔뒀는데 그 흐름을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같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똑같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도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급등하게 되면서 금리 인상 정책을 펼쳤고, 금리 인상 이후에 인플레이션 잡히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나서 다시 인플레이션 튀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낙타등이다. 물론
대내적으로 환경이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네. 많이 다른 상황일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어찌 보면 시장의 참여자분들이 전혀 겪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한번 겪었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벤치마크를 하면서 비교할 수 있는 그 비교분이 도대체 언젠가로 하게 되면은 사실 1970년대 이때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궤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궤를 그 방향성이 비슷하다 보니까 지금의 어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낙타 등을 다시 한번 이 튀어오르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막아가지고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을 이 밑으로 내려가게끔 천천히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잘 연준해서 또 금리 정책을 통해서 잘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도 마찬가지로 혹시나 이걸 튀어오르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의 그 시발점 자체가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아닐까? 뭐 이렇게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요 흐름을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13F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이 13F라는 거가 도대체 뭐냐? 네. 아주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자, 13F라는 것 자체가 총 운용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의 기관 투자자, 기관 투자 관리자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분기별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45일 이내에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 4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가를 45일이니까 2월 14일, 그러니까 2월 15일 전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보통 45일 꽉 채워서 발표를 보통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2월 14일 날 대거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발표를 했다. 이거를 이제 제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13F를 도대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사이트를 제가 여기 3개를 좀 적었습니다. 네. 자, 하나는 이제 wellwisdom.com이라는 곳인데 이게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사이트인데 사실상 저는 이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기가 상당히 좀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월가에 있는 많은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름도 좀 알고 기관명도 좀 익숙한 사람들, 검색해서 검색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아마 웰위썸 그냥 단순하게 딱 보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상 저 기관 투자자가 작년에 얼마나 벌었어, 작년에는 뭘 갖고 있었고 지금까지의 차트에서 어떻게 사고 팔고 그 어떤 그 추이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이용하기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 이 데이터로마입니다. 데이터로마.com인데 이 데이터로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조금 웰비스보다 좀 괜찮지 않을까?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보는 게 요 데이터로마도 많이 보는데 요 스탁서클 요 사이트를 같이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시간 한 3분 정도 할애해서 네. 요 3가지의 사이트를 같이 한번 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13F가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지난 4분기에 앞으로 2025년을 대비하면서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자, 그 부분을 보실 텐데 재미난 건 뭐냐면 많은 기업들도 사실 투자를 많이 합니다. 엔비디아도 투자를 많이 하죠. 예, 근데 이제 1억 달러 이상이다 보니까 또 이 분기별 보고서를 또 제출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자, 도요타가 이번에 좀 나왔어요.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재미있는 부분만 좀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도요타가 어디에 투자했나라고 봤을 때 5기업에 대해서 새롭게 투자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그러한 기업이 그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랩 하게 되면 동남아시아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거의 필수 앱 어플이거든요. 택시 잡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 같은 건데 사실 이제 동남아시아의 지역명이나 이런 걸 정말 힘드니까 이 그랩을 통해 가지고 거의 뭐 그랩 없으면 다니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 좀 이용하시고 뭐 가격도 뭐 상당히 좀 저렴하게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다. 자, 근데 이제 도요타는 그랩에 가장 많은 또 투자를 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도 뭐 우버에서 또 투자를 했고 조비도 또 투자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산 주식과 판 주식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과거에 엔비디아가 같이 협업을 한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었던 그런 종목들을 이번에 대거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지난 금요일에
아마 로보틱스를 보시는 분들 또는 사운드 하운드 AI라는 최근에 엄청난 그 상승세를 줬던 종목이 있는데 팔았어요. 팔았습니다. 전량 매도를 했어요. 다 그래서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100%. 예,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지난 금요일에 폭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위라이드 같은 이러한 기업들 또 새롭게 신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83% 급등했는데 장중에 뭐 거의 뭐 100% 넘어가는 그러한 어떤 상승률을 보여주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매수했다. 엔비디아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운드 하운드 AI 같은 경우에는 28%. 지금 이게 뭐 5불에서 24불까지 올라서 한 5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준 후에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팅이 좀 큰 조정을 주면서 같이 이런 테마가 있었던 종목들이 같이 조정을 좀 줬거든요. 예, 그때 크게 많이 빠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그래도 박스권을 좀 유지했어요. 예, 큰 변동성을 좀 주는 엎치락뒤치락 하고 네. 있는 와중에 엔비디아가 팔았다라는 소식에 또 지난 뭐 금요일 날 마이너스 30%가 넘는 그런 장중 급락을 좀 보여줬고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28%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서 여기 없네요. 야, 그 외에도 이제 서브 로보틱스 네. 그 기업은 마이너스 40%까지 또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정말 엔비디아의 지금 역할 자체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그와 협업하는 기업들에서도 많은 주가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또 워런 버피도. 버핏 선생님의 포트폴리오 너무나도 또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13F 발표를 했습니다. 자, 워런 버핏의 2024년 4분기 포트폴리오를 좀 보시게 되면 도미노 피자를 일부 더 사들이는 샀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그 사진으로 나오더라고요. 도미노 피자와 코카콜라 이렇게 들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도미노 피자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요. 코카콜라도 좋아하시고 뭐 돈도 뭐 잘 버는 회사니까 그렇죠. 근데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냥 좋아서 내가 많이 코카콜라랑 도미노 피자를 먹는다. 실제로 드실까요? 드실 것 같은데 도미노 피자 드실 것 같고 코카콜라 워낙 많이 드시니까. 자, 그래서 도미노 피자를 이렇게 네. 지분을 좀 늘려갔고요. 자, 시리어스 XM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에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한데 주가는 좋지 않아요. 네. 주가는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러한 어떤 주가 흐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베리사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마찬가지로 지분을 더 늘려 나갔습니다. 자, 판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많은 이제 티모빌도 팔았고 많이 이제 팔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일부 또 정리하는 모습이 계속 있었고. 팔고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네,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했는데 가장 좀 재미난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포지션이 크진 않았지만 사실 S&P 500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그 아이콘적인 투자자를 보게 되면 워렌 버핏이 가장 먼저 지수 ETF를 투자하는 그러한 투자자 중에서는 좀 아이콘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워렌 버핏 선생님이. 근데 이번에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만 S&P 500의 익스포저를 모두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100% 매각이라서요. 예, 이게 100%. VO도 매각했고 얼타뷰티도 매각했고. 맞아요. 그래서 S&P 500 지금 뱅가드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S&P 500 ETF도 팔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블랙락에서 또 운영하는 SPDR에서 운영하는 지금 이 S&P 500도 지금 팔았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울타뷰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분을 전부 다 팔았습니다. 예. 저게 약간 이제 버핏 지우기 들어간 건가? 모르겠어요. 뭐 이번에는 네. 올해에 뭐 여러 이제 투자자 모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뭐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지금 이러한 종목들을 전부 다 매각을 했다. 물론 이게 별로 안 되거든요. 비중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이런 의미에 대해서 또 시장에서 크게 또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노 피자 풀 지분을 늘렸다. 자, 그리고 작년 4분기는 또 버핏이 애플을 매도하지 않은 유일한 최근 분기였다. 뭐 이렇게 또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애플은 지난 뭐 절반 가까이 쫙 이제 지분을 팔고 나서 자, 이번에는 뭐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F가 이러한 상황이고요. 요 13F에 관련된 이 웹사이트는 제가 제일 뒤에 가서
세 가지 기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 빠르게 뉴스 제가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전략가 마이클 하튼의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죠. 예, 이분이 최근 시장에 대한 전망을 잠깐 코멘트를 좀 하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의견입니다. 자, 2차 인플레이션이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2%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전면적인 중국 무역 전쟁에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전면적인 중국 무역 전쟁에 나서게 된다면 이거는 트럼프에게 큰 정치적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얻는 게 그렇게 많이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수가 될 것이다라는 좀 평가를 내놨고요. 자,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이 전 세계 반도체 제조의 90% 이상을 통제하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히토류 같은 경우에 60%를 추출하고 85% 가공하는 그러한 어떤 각자의 카드를 너무나도 강력한 카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친 기술 전쟁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자. 너 죽고 나 죽자. 이것까지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쵸. 왜냐하면 너무나도 강력한 카드를 둘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월에 뜨거운 3% 미국 CPI는 채권과 주식의 변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변장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군인들이 변장한다고 하는데 변장의 축복이었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변장의 축복이라는 이 워딩을 많은 외신에서 계속 쓰더라고요. 예, 근데 인플레이션 상승은 트럼프가 앞으로 몇 달 동안 관세와 이민에 대해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정책을 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정책을 펴야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낙타 등, 그러니까 2차 인플레이션의 부채질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관세와 이민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관세 정책 또는 이민 정책을 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정책들로 하나씩 툭툭 건드리는 뭐 그러한 어떤 방향, 시장의 어떤 전망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에 따라서 롱 포지션, 채권, 국채죠. 채권이 국제가 아니라 네. 국채, 금 이러한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세, 또 이민 영향이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우리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 하트넷은 조금 더 롱 포지션 좀 취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고 2차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어떠한 관세 정책이나 아니면 이민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서 정말 미친 어떤 무역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큰 어떤 피해를 볼 것이고 아주 자잘하게 그러한 어떤 정책을 피게 된다면 조금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인플레이션과 또 이 관세나 다른 정책들에 있어서의 그 하모니? 그러니까 하모니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하모니겠죠. 내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잡게 할 것이야 라고 지금 생각을 할 텐데 이번에 이제 도지에도 그 에어비앤비 창업자 그분 또 네. 조인을 한다고 하죠. 네. 도지가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을 좀 낮출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비용 절감에 대한 이슈가 도지로 인해서 과연 일어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뭐 이런 게 의미가 없고 이제 그 한 달 한 달 지나가면서 수치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예. 계속 저희가 월보부 통해서 항상 데이터 보여드리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은 추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애플 얘기 바로 해볼까요? 비전 프로 여기 그 안경 글라스가 비전 프로잖아요. 그죠. 이거 계속 쓰는 판대요? 거. 얼마 전에는 뭐 이거 사업부도 줄인다고 뭐 그러던데. 그거는 이제 스마트 글래스. 달라요? 비전 프로랑 그러니까 이제 또 요 스마트 글라스? 안경인데 안경으로 보는 뭐 그러한 그러니까 스마트 글라스가 나오진 않았고 네네. 개발을 하는 거를 이제 안 한다? 철회를 한 거죠. 네. 비전 프로가 아니고. 예. 근데 비전 프로 자체가 사실상 이거는 외부적으로 우리가 들고 다니기가 좀 고글이잖아요. 고글. 그러니까 이걸 쓰고 다니는 사람 앞은 보일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네. 뭐 겨울에는 뭐 겨울에 헬멧 쓰고 눈이 추워서 예, 이렇게 방한용으로 이렇게 그러므로 좀 무거우려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경험을 해보지 예. 않아가지고. 예. 자, 네. 그래서 지금 비전 프로가 일단 내놓긴 했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 또는 지금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주변에 더디고 있어요, 있어요. 혹시? 더뎌요. 예? 비전 프로 있는 사람 있어요 주변에? 저는 없어요. 유사남님? 유선남님, 멀리 계시니까 예. 비전 프로 갖고 계시나 모르겠네. 예. 근데 제 주변에 없어요 일단. 경험을 너무 안 해봐서. 비싸요. 그리고
그 비싸기도 400만 원 하고 한국 돈은 얼마죠? 400만 원.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너무 제한적인데 컨텐츠가 제한적인데 이 여기다가- 컨텐츠가 제한을 AI 기능 도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을 이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상 아이폰 자체도 그 앱스토어 자체가 활성화되기까지 상당히 꽤 시간이 좀 있었어요.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비전 프로도 처음에는 우리가 약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약간 회의적인 반응이 좀 있었지만은 AI 기능을 도입하면 또 어떤 뭐 모습을 보일지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애플 비전 OS 2.4 업데이트를 통해서 애플 인텔리전스 AI 도구를 통합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게 이제 4월 초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폰, 아이패드, 맥 이러한 여러 가지 생태계를 구성하는 어찌 보면은 비전 프로가 이 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례로서 이런 통합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애플 비전 프로를 통해서 3D 이미지 그리고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공간 컨텐츠 앱도 선보일 예정이다. 그래서 사실 비전 프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점 같은 는 공간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이걸 쓰고 나서 이 공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모니터도 5개 둘 수 있고 가상 공간에. 그쵸. 그럼 내가 이 모니터를 5개를 한꺼번에 보면서 또 영화도 크게 볼 수 있고. 예, 뭐 하여튼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와 또 결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는가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4월에 출시가 된다니까요. 아마 그때 또 어마어마한 또 컨텐츠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게스 사용자 모두도 뭐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뭐 다른 분들도 많은 소유자 갖고 계신 분들이 헤드셋을 더 쉽게 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러한 방향을 좀 내놨습니다. 비전 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나오게 되면 또 시장에서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그때 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또 기사 블룸버그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자금 조달 중인 피겨 AI다. 현재 시장 가치가요 395억 달러의 가치에 협상 중이다라는 이야기 나왔어요. 395억 달러면 지금 하나로 따지게 되면 약 57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 가치를 지니게 됐다. 이게 정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일론 머스크나 뭐 트럼프 행정부나 지금 여러 이제 부서들에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앞다퉈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 시장 가치가 하나로 따지게 되면 약 57조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의 어떤 자금 조달 그 규모 자체가 약 2조 1,600억 원 정도 규모의 펀딩 라운드를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 26억 달러 가치였어요. 2배가 늘은 거예요? 아니, 두 배가 한 아니군요. 15배? 15배. 네. 작년에 26억 달러였는데 지금 1년 사이에? 395억 달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피겨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BMW의 그 공장 라인업에서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엔비디아, 뭐 제프 베조스의 모든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4년간 10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를 예상하고 있고 위험한 작업과 노동력 부족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 4년이면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그리고 프로토타입은 아마도 그 전에 일찍이 우리가 더 만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떤 모멘텀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살아서 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휴머노이드 메타.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메타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규모 투자 발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이제 제가 웹사이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냐면 6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리얼리티 랩 산하에 새로운 부서를 신설한다고 해요. 자, 그렇게 AI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를 투자한다고 했고 65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90조 원이 넘습니다. 그거를 2025년에 우리가 투자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배정을 했어요. 한 해에 저렇게 많은 규모를 투자하겠다. 네, 저랑은 정말 동갑인데 네. 지갑의 두께가 다르죠. 아유, 손이 다르죠. 그만큼 스트레스가 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90조 원이 넘는 그러한 막대한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게 있고요. 지금 메타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지금 이 어떤 공장이나 창고나 이런 데서 막 도와주는 공장의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가정용 설거지 해주고
옷 개주고 너무 좋다. 이거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들어간다. 자, 그래서 메타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가정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좀 무섭지 않아요? 들어오면 이게 그러니까 사람 모양을 해서 들어오면 이제 그들은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를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들의 뇌에 인간 못지않은 그런 그런 데이터가 계속 쌓이겠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왜 좀 이렇게 뭐 성격이 조금 모난 분들이 만약에 로봇한테 너 이렇게밖에 못해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로봇이 빨리 여기다가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럴까봐 나 좀 무서워요, 그게 솔직히. 아이로봇 영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나가려는데 문 안 열어주잖아요. 예. 여기 지금은 집에 계셔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뭔가 이제 나를 통제하거나 또 로봇이 얼마나 또 무거워요. 예. 너를 그렇죠. 잡아서 막 이렇게 올리고. 맞아. 정말. 예. 그걸 우려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전 그래서 그냥 제 손으로 하려고요. 예. 자, 어쨌든 메타의 휴머노이드 로봇 대규모 투자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뭐 2030년까지 투자가 아니라 올 한 해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메타의 주가가 지금 700불 넘었는데 제가 오늘 댓글 보다가 참 씁쓸하면서도 재미난 댓글 하나 봤어요. 어떤 이제 미스터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박진현이 보고 이 아저씨 지금 열심히 하네 여전히 메타는 어떻게 잘 버티고 있나?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네. 정말 오랜만에 들어오셨나 정말 봅니다. 오래간만에 들어오셨습니다. 버티긴 뭘 버텨요. 어떻게 2년, 네. 어떻게 3년 만에 들어오실 수가 있지? 그래서. 자, 지금 메타를 매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여러분 좀 출출하시거나 또 이 남성분들 특히나 뼈해장국 많이 좋아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출출한 아침 생각나시는 그 음식 준비했습니다. 뼈해장국도 뼈해장국인데 우리 박 팀장님 한번 맛있게 한번 드셔봐 주세요. 그 뼈해장국을 테팔의 이 멀티 그 매직핸즈 전골 냄비와 프라이팬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이 제품으로 끓여 드시면 어떨까? 일단은 맛을 한번 볼까요? 맛을 한번 볼까요? 네, 맛을 한번 보세요. 뼈해장국에는 야, 이게. 사실 저는 이제 고백하건데 예. 인생 살면서 뼈해장국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 보여야 되는데 국물 떨어질까봐. 저쪽 좀 비춰주세요. 네. 이게 어떤 부분이 뼈해장국은 이거 중요한 안 거예요? 보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뼈해장국은 뭐가 포인트인 거예요? 이 뼈해장국은 이제 소주가 포인트죠. 이거 아침에 이게 뼈해장국에다가 소주 한 잔 해야 되거든요, 원래. 아니 해장하려고 먹었다가 네. 안 자. 되겠다. 이거는 소주 1각이다. 그건 이제 배추 들어가 있는 거고. 제가 맛있어 보이네. 미식가예요. 맛을 보면. 우거지예요, 우거지? 음. 고기 일단 부드러워요. 냄새 안 나고. 맛있다, 맛있어요. 괜찮아. 나 뼈해장국 못 먹는데 이렇게 군침이 생기냐? 저희가 지금 우거지 이거 제가 뼈해장국을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네. 진짜 맛있어요. 다 드시고 가세요. 맛있어요. 6팩 8인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월모브 너무 좋습니다. 배를 채워줘요. 제가 진짜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침마다 먹는 거였으면 좋겠어 항상.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원 플러스 원으로 저희가 요 테팔 제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빼는 거야? 이게 진짜 경제 방송의 혁신이에요. 이렇게 빼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빠지고요. 여기 보면 전골 냄비와 이렇게 프라이팬 요거 세트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프라이팬만 사용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여기다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 딱 해두시고 여기 옆에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세게 딱 누르면은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 이제 뼈해장국 지글지글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하실 수 있는 요 테팔 냄비 세트는 얼마냐면 21만 원 상당의 제품을 무려 11만 7천 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에 드리고요. 지금 우리 박 팀장님이 ASMR처럼 정말 맛있게 드시고 있는 우거지 뼈 해장국은 58,860원 가격에서 39,900원에 8인분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밥 한 그릇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우리 직원분이 잘 끓여주셨어? 요리를 잘하셨네. 아니 요리 못해도 돼요. 진짜. 왜냐면 저희가 그냥 한 팩에 드리는 거라서 그냥 저희 이 전골 냄비에 끓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간 필요 없고요. 끓이시기만 하면 팩이구나, 돼요. 팩. 그냥. 그럼요. 이거 요리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나는 우거지를 조금 더 넣고 싶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충분하게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구입하셔서 이 테팔 냄비에 보글보글 끓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 아내가 뭐라고요? 데리킴 3% 덕분에 남편 남편 아침 해결. 안 해도 된다고. 아침에.
너무 좋아. 자, 오늘 고생하신 우리 박 팀장님 밖에 네. 나가셔서 요거 끝까지 다 맛있게 네, 드시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사항 영상하다 링크 참조하셔서 여러분들도 태팔 냄비와 뼈 해장국으로 든든한 아침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